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 이름은 한반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한반도라는 지역 위에 나라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 북한 뭐 이런 나라가 있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도 지역의 이름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라는 나라 전에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으로 나뉘었다가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 땅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땅에 또 이제 페르시아가 돼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제 또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또 이제는 로마 땅이 돼요. 로마 이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들어오는데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땅의 주인이 된 나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바뀌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다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보시면 유다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바벨론 백성이었던 유대인이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동요화돼서 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 속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족보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좀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자기 유대인의 족보가 있고 이제 그 나라의 족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좀 특이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시절에도 그랬듯이 이제 포로로 남의 나라 살아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제 그 대제국을 이제 한 왕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여왕이 있었어요. 잔치에서 기분이 좋은 왕이 이제 자기 여왕을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여왕을 봐라. 우리 여왕은 이렇게 예쁘다.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 잔치자리에 이런 나가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왕의 체면이 떨어지고 신하들도 체면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의 왕들은 사실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왕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여왕을 내치고 새로운 여왕을 뽑습니다. 그 새로운 여왕을 뽑을 때 이제 유대 민족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제 왕비가 돼요. 자, 왕비가 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이전의 왕비가 어땠어요? 자, 행동 한번 잘못해서 바로 쫓겨났죠. 그래서 왕비가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상황이 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왕 한 명이 그 엄청난 나라들을 다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다 못해요. 결국 신하들에게 맡기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렇게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무시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왕도 신하들을 많이 의지하게 돼요. 영토가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렵죠. 뭐든 일이든.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질수록 관리가 어렵고 그 밑에 사람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도 많은 신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인자가 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굉장히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왕과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왕 다음에 2인자급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왕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하만은 이제 거의 왕 다음에 자격으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에게 자기를 향해 절하라고도 했어요. 그걸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신하는 왕에게 절하는데 이 나의 다음가는 내 친구인 하만에게도 절하라고 이렇게 체면을 세워준 것이죠. 자, 왕이 신임을 얻은 만큼 그 하만의 그 권한, 그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출신이 아말렉 민족 출신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과 자주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민족이기도 해요.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는 길에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또 주변 나라와 전쟁하면서 이겼었던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사무엘이 모든 걸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고 살려뒀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옛날부터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왕 에스더의 친척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하만보다는 낮은 사람이죠. 자, 모르드게라는 신하는 하만보다 낮지만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유다 민족이고, 하만은 그 원수의 민족인 아말렉 민족 출신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있었겠죠. 자,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는데 한 명만 절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눈에 잘 띄죠. 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원수 민족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만은 엄청 화가 났고, 하만 혼자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거슬렸던 그
유대 민족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 신하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려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세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이 일을 벌이려면 많은 신하들의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써야 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그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 때문에 나만 처벌받으면 상관없지만 가뜩이나 나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민족들을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죠. 자, 모르드게는 이제 믿을 거는 자기 친척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 그래서 최소한 왕비라면 어느 정도 권력이 있으니까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왕비라고 해도 이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왕비가 자기에게 용건이 있다고 해서 왕을 자기 멋대로 찾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었고, 게다가 이 청탁이라는 것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여왕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왕 된 거는 오늘을 위해서다. 도와달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고민을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법을 어겨서라도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실패하면 죽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밤에 조용히 왕의 뜰 근처에서 서성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을 보게 하고 자연스럽게 왕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급하니까 왕과 대화할 때 바로 이런 일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에스더는 나름 전략을 세우고 갔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밤중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용건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자, 예전 왕비는 잔치 때 나오라고 했는데도 그거 잔치를 준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 때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고 가라고 했던 것, 그것도 거절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에스더라는 왕비는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겠다. 기특하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과 왕 두 사람의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과 자꾸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원래 사람이 서로 친해야지 대화를 주고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면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왕과 하만은 사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왕이 이렇게 자기 잔치를 만들어서 초대하는 것, 기분이 좋아서 그 잔치에 응했어요. 이제 왕비는 왕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하만에게 대항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비가 하려는 일은 하만에게 맞서는 일이에요.
하만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왕은 하만 편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면 하만에게 미움받고 왕에게 미움받는 내쳐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길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첫날 잔치가 끝나고 나서 왕은 밤에 역사서를 보다가 예전에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왕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은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를 잘 섬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하만은 마침 모르드게를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만큼 높은 신하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왕의 인정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쉽게 처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던 거예요. 자, 분명히 에스더의 그 잔칫날과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에스더의 잔치에 또 참여한 왕과 하만은 잔치가 무르익자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신분이 더 높아졌고 이제는 이야기해도 될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저도 유대 민족이다. 이걸 알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자, 하만을 굉장히 친한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만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왕을 처형시키는 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여왕을 처형시키는 것 게다가 자신과 잘 맞는 이 여왕을 처형시키는 것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만이 바로 옆에서 들었죠. 자, 하만도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여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그럴 계획이 없었어도 자기가 하려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죠. 자, 아무리 총해봤던 신하지만 여왕을 없애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라는 게 들키면 어때요? 약간 반란의 죄로 자신 또한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다 좀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은 이제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왕에게 가서 이제 통사정을 합니다. 없던 일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여왕이 가까이 가서 여왕을 붙잡고 막 사정하는 모습이 왕에게는 이제 여왕을 위협하는 자세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하만을 내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가족 중에 가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 사이가 중요해도 가족 사이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왕과 에스더와 하만, 모르드게는 이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오히려 유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맨 처음에 유대인만 골라서 없애려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유대인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 여왕. 두 번째 가는 신앙. 권력자예요.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 하만은 사람을 해치려는데 자신의 권력을, 재산을 쓰려고 했고, 에스더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권력을 썼다는 것이죠. 당연히 죄의 길을 갔던 하만은 멸망했고, 에스더는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남 괴롭히는 일 했으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경제생활을 못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이 더 올라가는 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데 쓰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솔직히 올바른 인물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만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해야죠. 원래는 나만 처형해 주십시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계속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만과 다르겠지만 하만도 사고를 치는 사람, 모르드게도 사고를 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그 중간에 끼어서 사고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봐도 소방서 같은 데 보면 막 험한 일, 어려운 일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사회의 도덕성을 올려주는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멀쩡히 살면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회 도덕성을 쌓아놓으면 어디 이상한 유튜브 같은 데서 싸움을 조장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사회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습하는 사람, 사회 도덕성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깎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하만 같은 사람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모르드게도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끝까지 맞서겠다. 사실 특별한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라면 말도 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예전의 민족들, 옛날부터 서로 원수 민족이었다, 그 정도의 이유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화난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걸어서 무리한 일을 하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 것, 물론 자신이 화난 것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화냈으면 적당히 화를 내고 끝내야 합니다. 이게 화가 계속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다가 실패했던 것. 나중에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임무를 다시 이어받아서 또 하려고 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성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죠. 그때 당시 독일이 유럽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다 골라서 죽인 숫자가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도시 한 15개 정도를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하만이 망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도 거의 망하게 됐었죠. 자, 엄청난 권력자,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뭐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두 사람 모두 잘못된 본보기가 될 뿐이에요. 자, 우리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뤘던 것도 자신의 생존 문제였겠죠. 그 사람은 다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다루고 살아야 돼요. 용기가 없어서 일 처리를 미룰 때도 있고 배우는 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에스더 또한 맨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여왕 신세였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혜도 얻었죠. 자,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그걸 넘어가야 돼요. 자, 에스더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우리 또한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얻고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화를 참지 못해 이를 크게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침착함과 용기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기림은 보혈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저희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께 계속 은혜 받아서 자신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직장이 무사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 안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여 기업도 직장도 자기 가정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 주시옵시고 용기가 부족할 때는 용기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위로 주시며 힘과 능력, 성령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이 어렵고 약하고 비참하게 느낄 때도 많사오나 주여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저희들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보살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